안녕하세요. 주식과 경제 공부하는 주경재입니다. 주경재TV에서는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로 선정한 내용이며 종목 추천이 아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수익률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인디지털의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목표 주가 설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지표 중 종목 선정에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자산, 현금 흐름, 배당입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하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을 뜻하는데 이것으로 기업의 활동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으로는 기업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패턴으로 우량기업, 성장기업, 부실기업 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전자공시와 네이버증권 등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기반으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한 표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안정적인 재무제표 구조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최근의 시기에 재무제표가 좋은 소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파인디지털의 경우에도 성장성이나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출액도 등락을 반복하며 영업이익은 최근 3개 분기 모두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2021년 전체 영업이익이 25억 흑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2021년 4분기부터는 매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전체 매출액의 약 65에서 75% 수준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분기 약 75에서 85억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파인디지털은 매분기 매출액이 340억 정도 될 때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표에서 설명드린 매출액 기준 340억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계산 방식 중 재무제표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계산식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와 흑자를 오르내리는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는 것은 기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앞부분의 1 매출 원가 곱하기 매출액입니다. 거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0원이 되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7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85억으로 산정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악조건 기준입니다. 그렇게 숫자로 대입하면 보시는 계산식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도 역시 엄청난 성장을 하거나 쇠퇴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에 비해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원어치 물건을 판매하고 내 통장에 100만원이 입금되는 일수를 계산한 매출 채권 회전 일수도 40일에서 60일 수준으로 괜찮습니다. 재고자산 회전 일수도 한 달 반이면 재고를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입 채무 회전 일수가 매출 채권 회전 일수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매입 채무 회전 일수는 내가 갚아야 할 돈,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은데 그 반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내용 중 무슨 회전율, 회전일수가 세 가지 나오는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되는 것이 기업의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회전 일수가 낮아지고 회전율이 낮으면 회전 일수가 올라갑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낮출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식당도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야 효율적인 것처럼 기업의 재고도 회전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낮아집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내가 받아야 할 돈, 매입채무 회전율은 내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모두 100만 원인데 매입채권 회전일수는 10일, 매입채무 회전일수는 20일이라면 10일간 100만 원이 회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낮으며 점차 감소하는 듯한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여전히 낮지만 2021년부터 약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본 유보율도 점차 상승하여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ROE와 ROA도 좋지 않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며 ROA는 총 자산 순이익률입니다. 이번에는 현금 흐름 및 배당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서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2022년 1, 2분기의 현금 흐름을 본다면 적리기업으로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만을 본다면 이제 파인디지털은 종목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인 만큼 좀 더 지켜보며 자율주행 테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의 행보가 나타나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약 1% 수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올해에는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 등을 보았을 때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차트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 이후 2021년 1월 8일 9,670원으로 4배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2021년 1월 고점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6월 급락장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최근 2022년 10월 13일 4,180원 저점이 형성되었지만 3번에 해당하는 2022년 6월 24일 4,575원보다 약 10% 더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깊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매물벽을 확인해 보면 1번에 해당하는 2022년 7월 1일과 4일 이 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틀 만에 400억 이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2번에 해당하는 비슷한 주가인 7월 19일에도 150억 이상이 거래되었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1차 매물벽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넘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매물벽이 현재로서 12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뚫어주기만 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만약 최근 4,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5,300원이나 그 이전에 매도하시면서 재차 하락할 때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1차 매물벽을 강하게 통과한다면 2차 매물벽은 6,100원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중요한 위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유는 1차 매물대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월봉입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와 함께 많이 들어본 말 중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는 차트의 첫 번째 강한 상승의 고점이 왼쪽 어깨, 두 번째 양봉이 머리, 오른쪽에 하락하기 전 고점이 오른쪽 어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온 고점들을 제외했을 때 노란색 곡선과 같은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왼쪽 어깨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 팔아야 할까요? 바로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것입니다. 왼쪽 어깨에서 약간 하락할 때 재차 상승이 왼쪽 어깨를 넘지 못하면 파는 것이고, 왼쪽 어깨 지점을 넘었다면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하락하다가 재차 상승할 때 기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드앤숄더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PER, PBR 등의 밴드 차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PER은 2021년 결산 기준 18배로 최근 영업이익 적자를 감안한다면 낮지 않은 퍼입니다. 하지만 PBR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트나 지표상으로는 적절한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매물벽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매물벽이 5,300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낮은 5,200원 수준을 1차 목표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 이 종목이 자율주행 테마에 연동되어 주가가 움직인다는 판단이 된다면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기대감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의 공시나 뉴스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기업의 정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여 기업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